어제죠.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듯이 어제 법안 소위 회의가 꽤 급박하게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익환 기자와 함께 현장을 취재했던 뒷이야기 들어봅니다. 신익환 기자가 어제 새벽 첫 비행기를 타고 국회까지 다녀와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 법안심사 회의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좀 달랐다면서요? 네, 어제 국회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오늘은 좀 법안이 통과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안 소위 회의가 예정된 게 오전 9시였는데요. 30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법안 소위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그리고 정부 측이 최종 조율 작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회의 시작 전부터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등 법안 소위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거죠. 하지만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정해졌습니다. 근데 분위기 좋게 시작했는데 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졌나요? 네, 법안 소위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에 정회가 됐는데 법안 소위 회의가 30분 넘게 멈췄습니다. 법안 소위 회의가 정회된 이유 바로 추가 진상조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 문제는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일단 여야는 법안 소위 회의에서 국무총리 산하 제주 4.3위원회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교섭단체 추천으로 구성하자는 부분에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 진상조사 소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첫 정회가 선포된 겁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첫 정회 시간 동안 비공개 장소에서 회의는 계속한 거죠? 그렇습니다. 법안 소위는 정회가 됐지만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 행안부 관계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논의를 진행했거든요. 중간에 오영훈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장을 나오는 등 논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시간을 갖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명수 의원이 오영훈 의원을 다시 불러서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다시 회의가 속개가 됐습니다. 회의가 속개됐다는 건 이 추가 진상조사 부분에 대한 어떤 접점을 좀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진상조사 소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 지금처럼 4.3 평화재단이 하고 진상조사 소위원회는 심의 의결만 하자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소위원회에서 조사와 심의 의결 모두 맡자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민주당의 의견대로 추가 진상조사는 4.3 평화재단에서 하고 재단에서 발간하는 추가 진상보고서를 진상조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추가 진상조사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또 다른 쟁점이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였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정회 이유가 바로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인 제17조 조항 제목을 위자료에서 보상으로 수정하고 임의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논의 초반에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두 번째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그게 바로 정오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실은 어제 국회에선 오후 2시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오래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3 특별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1시 20분에 다시 속개하겠다 이런 소식을 듣고 법안 통과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이제 배보상 부분도 합의에 이르렀는데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점심 직전 회의가 정해된 것은 위자료 조항인 제17조 조문 작구를 수정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제17조 내용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였습니다.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조문 내용을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수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했고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 동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안 소위 회의에는 김경희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작구 수정을 국장이 결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지금 정리가 된 거죠? 네. 오후 1시 20분 회의가 속개될 때만 해도 작구 수정에 대한 기재부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이 모두 정리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4.3 특별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이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신익환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제 여야 합의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어제 현장에서도 뭐 제주 관계자들이 많이 찾았다면서요? 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원희룡 지사가 국회를 찾았고요. 네. 4.3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들과 양조훈 4.3 평화재단 이사장, 도의회 의원 등 많은 사람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오임종 4.3 유족회장은 회의 중간중간 의원들을 찾아가서 법안 처리를 부탁했고요. 결국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를 찾았던 많은 사람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는데 네. 앞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좀 어떠한 절차들이 있나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이견을 조율하는 첫 단계가 바로 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입니다. 네.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3 특별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통과 의미가 큰 건데요.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선 진상조사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된 점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보상 의무화가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법안 소위 야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심의 의결만 하는 진상조사 소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서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어제 법안 소위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17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안건이 상정됩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모든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법사위를 거치게 되는데요. 현재 법사위는 2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꼭 반드시 4.3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4.3 해결에 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신익환 기자 고생했습니다.